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뭐 꾸미고 뭐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그림만 있고요. 제가 글씨로 쓰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 최근에 이제 역시 계속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금리는 할인율입니다. 자, 이 할인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는 어차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래에 있을 현금 흐름들을 이렇게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합한 값이 금리 주식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권의 매력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금리가 높으면 채권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리는 사람이 얘한테 너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자는 0.5%만 줄게. 그러면 얘가 싫어 그러다가 지금 이게 1%까지 올라가게 되면 두 배나 줘 이자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다 금리 올라가고 그러는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이 사람은 채권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채권 투자자들의 생각도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스마트 머니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요 정도 금리면은 내가 돈 빌려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식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주식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주식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상대적인 겁니다. 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면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채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 금리가 결국은 또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 레버리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저기 채권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주식을 삽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요. 그럼 내야 되는 이자가 커지니까 주식을 팔고 이걸 그러니까 돈을 갚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어제도 이제 파월이 얘기했지만 자, 이제 이게 좀 지나놓고 보면 해석을 잘 해보면 파월이 얘기했던 거는 자,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했거든요. 자, 인플레이션 온다니까요. 근데 나는 안 멈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인플레이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계속 부양을 한다고? 라고 해서 좋게 봤는데 사실은 보니까 인플레이션 진짜 오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셀 오프가 나왔다. 채권 시장에서는 셀 오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할인율은 올라간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의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COE의 관점에서 자, RF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뭘 더하는 거냐면 ERP를 더하는 건데 ERP도 지금 올라갈랑 말랑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ERP도 심리적인 그 저항이 높아지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할인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주가에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채권의 매력도라는 측면에 주식이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1.5%인데 S&P 500의 배당 수익률도 1.5%야? 그럼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예.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초단기 금리를 봐야 됩니다. 자, 어제 이제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그 부분은 좀 초단기 금리는 아직도 지금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얘네들이 또 문제가 되면 이게 또 큰일 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돈 다 빼고 막 무작위로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가격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어제 이게 10년물 금리입니다. 자,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작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저점이었죠. 0.6%, 0.5%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어제 피크를 찍고 자, 1.6까지 어제 올라갔어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어제 0.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이제 한 15분 전 기준입니다.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갔다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는 내내 빠지다가 내내 0.1 수준에서가 어제 여기 폭 뛰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봤을 때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채권을 살려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내려오는 힘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채권 아침에 제가 이제 채권하고 그리고 FX 딜러들 뭐 이런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이 채권 매니저가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로 기준으로 1.5%가 일단은 단기 허들이다. 요게 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1.5의 수준에서 진정이 돼주기를 저희는 좀 바라고 있고 요 금리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그걸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물 트레저리 일드랑 5년물인데 어제 금리 올라간 거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림으로도 보셔도 아시겠죠.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채권 금리를 예상하기는 더 어렵지만 보면은 채권의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무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점점 계속 너무 많이 올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막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진정된다라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정이 돼야 된다. 근데 다행히 지금 어떻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정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얘기가 나와요. 아크 얘기가 레버리지 얘기 나오면서 아크 이 또 아크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자 아크 니네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자 2017년에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돈이 지금 얼만큼 들어왔냐면 요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규모는 아크가 문제가 돼서 ETF가 문제가 돼서 ETF가 주식을 팔면 전부 다 망한다. 이거는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크가 물론 뭐 소수 종목에 집중돼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도 사실은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도 안 됩니다. 네. 아주 작아요.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아크에서 뭐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아직도 지금 아크에서 돈이 이게 뭐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빠진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좀 그 돈나무 누나 좀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사실 이제 그 변동성이 크고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건요. 이게 항상 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낙폭은 마이너스 30%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50%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견뎌야 이렇게 다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굉장히 그 힘듭니다. 원래 힘들어요. 원래 가치주 투자는 그래도 마음이 편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장주는 마음 불편합니다. 원래.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누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뭐 한국에서 힘내고 있습니다. 어제 뭐 했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자, 금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국내 금리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올라갔다. 오늘 아침에 일단 시작은 2%를 찍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도 일단 아까도 우리나라 10년물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도 2% 찍었다가 내려오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일단은 여기서 막혔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는요, 이번 주는 정말 이 크기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참 이게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보면, 자, 이틀 전에 이렇게 빠졌다가, 어제는 또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구름대 구간에서, 이 위쪽에서 있어주면 좋다. 구름대는 아니건, 차트 얘기는 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도 레벨에, 이 정도 수준에서, 그죠? 3,000에서 3,200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올라갈 때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빠질 때는 또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막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변동성이 커진 거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이 클 때는 약간 한 템포 물러나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잘 그 정도를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다 쳐요. 그래서 뭐 2,900이 가고 뭐 2,800이 갔다 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정말 돈을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국민연금이 왜 팔았다고 얘기했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팔았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주식의 비중이 줄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빠지면은 막 한없이 빠질 것 같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뭐 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격이 바뀌면 항상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데, 환율이요. 환율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진짜 좀 리스크예요. 근데 아까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어쨌든 고점을 보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 매크로 때문에 완전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OAS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뭐라고 하죠? 정크 본드.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뭐 한 3에서 4% 정도 움직이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셀오프가 엄청 세게 나면서 금리가 엄청 급등했죠. 그래서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뭐 주가에 안 좋은 이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넘어야 될 산이에요. 예,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런데 얘네들도 보면 안정적이니까 좀 그렇게 너무 호들갑 떨면서 안 좋아요, 뭐 세상 망해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뭐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제 이 다음 주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로 중국의 이제 양회가 이제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이 목요일 날 있고요. 오펙 회의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OSP가 월초에 나오거든요. OSP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에서 기름을 팔 때 야, 기름이 지금 1,000원인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팔 때는 지금 이거 1,100원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OSP가 높다.
아니면 내가 할인해줄게 900원에 팔게 이러면 이제 OSP가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OSP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할인해서 판댄다 그러면은 유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OSP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요일날 오펙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뭐 감산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감산 양을 좀 줄여볼까요? 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유가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오펙 하는 사람들도 유가가 올라서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날 이제 고용 지수가 나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결국은 파월이 지금 현재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가 온다는데 그래도 부양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고용이라고 본다면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안 좋게 나오는지 어떻게 내용 면에서 얼마나 안 좋은지 요거를 확인하게 되면 좀 진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2월달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월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긴급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고요. 뭐 급박합니다. 정말 뭐 시장이 뭐 흐름이 정말 힘들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구간은 좀 잘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뭐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주말인데 어쨌든 뭐 금요일 월말인데 또 이렇게 돼서 뭐 좀 아쉽긴 하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세장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